추석 이후 이게 부동산 시장 전망인데요. 아파트 시장 말씀드릴 거고요. 요즘 핫하죠? 예, 재개발 시장, 이제 재건축 시장, 일반 주택 시장. 그럼 떨어지는 건 어떤 거냐? 떨어지는 건 없냐? 많은 거를 저도 생각을 해보고 검토를 해본 결과 예, 안녕하십니까. 정창래 부동산 성공투자 정창래입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예. 자, 이번 시간에는요, 자, 우리 명절 우리 가족들과 친지들과 즐겁게 보내시고 풍성한 한가위 되시면서 이번 시간에는 추석 이후에 우리가 이제 준비해야 될 부동산 시장 중에 한 4가지 정도, 네 가지 정도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석 이후 이게 부동산 시장 전망인데요. 한 4가지 정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아파트 시장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 요즘 핫하죠? 재개발 시장.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재건축 시장. 그 다음에 네 번째, 일반 주택 시장. 이 정도 한번 이 추석 이후에 시장 전망을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준비했으니까 가족들과 함께 좀 편안하게 지내시면서 오늘도 편안하게 강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올해 이제 2021년 주택가격 상승률입니다. 주택가격 상승률을 보면 지금 서울보다는 지금 수도권 지역의 가격에 대한 상승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서울보다도 상대적으로 전국적인 평균 가격은 어떻게 보면 전국이 좀 더 낮겠죠. 그러니까 서울보다 주택가격이 낮은 지역들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더 높아요. 그래서 주택가격 상승 추이를 보면 지난 이사 대책 이후에 주택가격 상승률이 좀 낮아졌죠. 낮아졌습니다. 낮아졌다가 이제 다시 이렇게 4월 달에 지나면서 이게 반등을 이제 지금 하고 있죠.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유튜브 채널 꾸준하게 구독하시는 분들은 제가 요맘때쯤에 지금이 사실은 물건을 약간 좀 골라서 살 수 있는 시기다 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해드렸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 우리가 서울 같은 경우에 뭐 수도권 지역도 마찬가지고 아파트 매물도 사실 뭐 저층 매물 빼고는 거의 안 나오죠. 단지별로 보면. 그래서 주택가격 상승률이 지금 이 4월 달에 기점으로 해서 다 지금 우상향 곡선을 좀 그리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분야별로 한번 추석 이후에 이 주택시장에 대한 전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관심이 많으시겠죠? 아파트 시장. 아파트 시장 한번 볼게요. 자,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에는 2021년 상고하고 뭐냐면 상대적으로 주거서도가 높은 지역도 어떻게 보면 좀 가격 상승이 높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상대적으로 이제 하급지 같은 경우에도 수요자 유입이 상당히 좀 두드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저하고라고 했거든요. 상저하고. 그러니까는 좀 주택 가격이 높은 지역은 약간 좀 수요 유입이 좀 둔화될 거고, 주택 가격이 낮은 지역들은 그 수요 유입이 좀 많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맞아 떨어졌죠. 맞아 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 지금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는 상고하고 둘 다 오를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살펴드리면 먼저 이제 부동산 규제죠. 부동산 규제가 다주택을 소유 못하게끔 지금 만들었잖아요. 지금 양도소득세라든가 또 취득세, 그 다음에 보유세 자체가 이 다주택을 하게 되면 세금에 대한 부담이 너무 많은 거죠. 그렇죠? 세금에 대한 부담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도가 지금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가 상급지 같은 경우는 수요자들 유입이 계속이 될 수밖에 없죠. 또 하나, 이 부동산 규제 속에서도 상급지로 갈아타기 수요는 여전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보통 뭐 B급지에 있다가 A급지, 이쪽으로 이렇게 갈아타는 수요는 지금 꾸준하게 지금 많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A급지에 있다가 이거를 매도를 해서 하급지로 가는 수요는 당연히 없겠죠. 자, 그 다음에 A급지에 있다가 좀 더 나은 급지로, A 플러스 급지로 가기에는 특별히 자금 여력이 아주 많지 않으면 최근에 지금 추세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지금 많이 축소를 하려는 움직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시적 1세대 2주택 이용해서 가기에도 많이 지금 규제가 좀 심하기 때문에 많이 어려워졌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규제 속에서도 상급지로 갈아타기 수요는 지금 여전하다. 그래서 지금 상급지 같은 경우에는 좀 수요자들 유입이 조금 이제 지속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이제 그래프 보셨듯이 서울보다 주택가격이 낮은 수도권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더 높았죠.
그 다음에 전국 평균도 서울보다 더 높았거든요. 지금 뭐냐. 그러니까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수요자들이 주택가격이 낮은 지역 쪽으로 하향 처리를 계속적으로 하는 거죠. 예, 지속적으로. 예, 그러니까 주택가격이 낮은 지역들도 수요자들 유입이 상당히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에서 제가 상고하고라고 제가 지금 이름을 좀 적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지금 뭐 집을 매입을 하시거나 매도를 하시거나 전세 알아보시거나 이런 분들 계시면 사실 물건들이 많이 없죠, 시장에. 그죠? 자, 그래서 물건 잠김 현상은 지속될 거다. 예, 물건들은 많이 없을 거다. 지금 사실은 제가 저번 강의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지금 가격이 오르는 시장 아닙니까? 지금 비정상적인 시장이잖아요. 예, 비정상적인 시장은 지속될 거다. 예. 그러니까 양도소득세가 너무 세니까 예,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도 물건을 팔고 싶어도 세금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예, 물건을 시장에 안 내놓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물건 잠긴 현상은 좀 지속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파트 시장 좀 간단하게 좀 짚어드렸고요. 자, 두 번째 재개발 시장 쪽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재개발 시장을 보면. 자, 지금 이제 공공주도 3080, 예,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 도심공공, 주택복합 사업이라던가, 공공 재개발 시장이 상당히 좀 활성화가 지금 앞으로 되겠죠? 예, 물론 이제 지금 지역에 따라서는 지금 이제 반대하는 지역들도 지금 많이 생겨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우리가 좀 사업성이 없었던 지역들, 즉, 주거 선호도가 좀 낮았던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공공의 힘을 빌려서라도 재개발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좀 이제 공공 재개발이 상당히 많이 활성화가 될 거다. 예, 그리고 재건축에 비해서는 사실적으로 좀 규제가 재개발이 좀 약하죠. 우리가 뭐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같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재건축에 비해서 규제가 좀 약한 이 재개발은 지금도 시장이 상당히 좀 뜨겁죠. 예, 상당히 뜨겁고, 이 재개발 시장은 상당히 좀 활성화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자체 같은 경우나 정부나 어떻게 보면은 재개발을 지금 활성화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그죠? 그 중에 하나가 서울시에서도 지금 민간 재개발 활성화, 그죠? 서울시에서도 지금 민간 재개발을 활성화시켜주기 위해서 지금 재개발 시장에 있었던 지금 대못을 지금 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주거정비지수도 지금 폐지됐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민동의도 지금 간소화시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구역지정 기간도 지금 많이 단축시키려고 지금 하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민간 재개발을 지금 많이 활성화시킬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매년 또 계속 또 공모를 또 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좀 재개발 지역들. 그래서 지금 이게 특히나 이제 재개발 6대 규제 완화 속에서 재개발 시장은 상당히 지금 강세에 뜰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재건축에 비해서 지금 재개발 시장이 상당히 좀 강세를 띌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재개발 시장은 좀 강세고, 거기에다가 최근에 이제 보시면 재개발 시장 쪽에는 투자 금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투자 금액이. 우리가 지금 재개발 진행하고 있는 지역들은 프리미엄 자체가 상당히 높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제 소액으로 좀 투자를 해놓고 좀 개발이 될 만한 이런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에 소액으로 문어놓는 투자는 지금도 많이 지금 늘어났거든요. 작년부터 지금 많이 늘어났는데 더욱더 급증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예, 더욱더. 예, 그래서 지금 소액으로 좀 개발 압력 높은 지역에 투자 수요는 더욱더 좀 유입이 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시장은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예, 요즘 이런 말 많이 쓰더라고요. 예, 불장. 예,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보시면 재건축 시장. 자, 재건축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최근에 이제 이 분양가와 관련해서 지금 많은 제도 개선을 지금 하려고 얘기는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고분양가 관리 지역은 이제 허그에서 이제 분양가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간접적으로 이제 분양가를 통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허그에서. 이 허그라는 게 이제 주택도시 보증공사인데요. 주택도시 보증공사인데 우리가 이런 고분양가 관리 지역에서 만약에 아파트를 분양을 하려면은 이 분양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허그에서. 예, 그런데 이 허그에서는 이 분양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갖다가 분양가 통제로 이용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좀 제도가 조금 이제 좀 완화가 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완화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주변에 이제 시세를 이제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주변의 시세를 어느 정도 많이 좀 반영을 해주겠다, 예, 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겁니다. 분양가 상한제. 가장 큰 게. 자, 여러분 지금 서울에 재건축 아파트, 특히나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 예, 둔촌주공은 지금 분양 안 하잖아요. 계속 안 하죠. 왜? 분양가가 낮으니까, 그렇죠? 예, 분양가 낮으니까 분양가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분양가 상한제는 토지 플러스 건축비, 그러니까 원가 개념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원가 개념이. 근데 이 토지라는 거는 최근에 우리가 공시가격 계속 올라가잖아요. 예, 공시가격 계속 올라가니까 분양 시기를 늦추면 분양가가 올라가겠죠. 분양 시기를 늦추면. 그러니까 지금 분양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분양 안 하고 있는 거죠. 분양을 안 하니까 이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분양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 둔촌주공만 하더라도 일반 분양 세대가 5천 세대 이상이 나오는데요. 분양을 안 하잖아요. 그죠? 분양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분양을 안 하다 보니까 최근에 나중에 이제 이게 후분양으로 이제 가다 보니까는 분양가는 자연스럽게 올라가겠죠. 분양가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지금 이제 서초에 있던 레미안 원베일리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니까는 분양 시기를 계속 늦추는 거죠. 어차피 땅 가격은 올라가니까. 그죠? 예, 그러면 이제 분양가가 올라가 버리잖아요. 분양가가 올라가 버리니까 그러면 이제 이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면 지금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손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거죠. 가격을 지금 통제하는 정책이거든요. 가격을 통제하는 정책. 그렇죠? 분양가 상한제, 그냥 허브의 고분양가 관리 지역에 대한 분양가 통제. 어떻게 보면 가격을 통제해서 주택 가격을 잡으려고 했던 거잖아요. 가격 통제. 그죠? 그런데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 가격을 통제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집값이 잡혔습니까? 안 잡혔잖아요. 그죠? 되려도 지금 고통을 받고 있고 더 많이 가격이 올라 버렸죠. 이렇게 공급이 안 돼 버리고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완화 움직임도 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완화가 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완화가 되기에는. 그러니까 완화를 해준다는 거는 그동안 했었던 스탠스를 완전히 바꾸는 건데, 예, 완화를 해주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은데, 어찌됐든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완화 움직임에 대한 기대감이 또 시장에 또 이제 스물스물 또 일어나는 거죠. 예, 그러면 당연히 좀 재건축 시장으로 또 이제 묻어두려는 분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자,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 번 채널 내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에 주택 공급을 하려면 재개발과 재건축이 있죠. 그렇죠? 땅이 없잖아요. 자, 그런데 재개발은 어떻게 보면 주택 공급 효과가 상대적으로 아주 적습니다. 주택 공급 효과가 적어요. 이거는 제가 다음에 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것도 설명드리려면 또 길어요. 예, 제 채널 꾸준하게 구독하신 분들은 아마 이해되실 겁니다. 근데 재개발에 비해서 재건축은 주택 공급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주택 공급 효과가. 자, 그러면, 재건축은 재개발에 대해서 주택 공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어찌됐든 주택 공급이 상당히 부족한 서울에 주택 공급을 하려면 주택 공급을 많이 해줘야 어떻게 보면 좀 가격이 안정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대감에 의한 수요들이 또 많이 유입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이제 재건축 시장, 또 강남 외에 재건축 시장 있잖아요. 강남에. 우리가 강남에만 재건축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강북에도 재건축 시장 많이 있잖아요. 이런 재건축 시장에 투자자들이 지금 많이 유입이 되고 있다는 거죠. 예, 투자자들이. 자, 그리고 또 이제 재건축에 대한 재건축 규제 완화, 분양가 상한제 완화 이런 기대감에 의해서 재건축 완화 기대감에 의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는 꾸준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건축 같은 경우도 그냥 꾸준하게 어떻게 보면 좀 가격이 좀 오를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뭐 이렇게 급락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가격이 꾸준하게 오를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재건축 시장도 마찬가지로 좀 강세를 뜰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거 보니까 좀 세 가지 제가 해드렸는데 아파트 시장 강세, 재개발 시장 강세, 재건축 시장 강세. 그럼 떨어지는 건 어떤 거냐? 떨어지는 건 없냐?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저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이번에 추석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그런데 저도 이렇게 제가 종합적으로 이제 지금 제가 이거 핵심만 제가 짚어드리는 거지만 많은 거를 저도 생각을 해보고 검토를 해본 결과 떨어질 요인들이 없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떨어질 요인들이. 그러니까는 투자자들의 심리적인 거라든가 아니면 정책적인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떨어질 요인들이 없는 겁니다. 사실 저도 조금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요즘 제가 상담을 해보면 안타까운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택 가격이 4년 동안 너무 많이 급등을 해버린 거죠. 그렇죠?
자, 마지막 일반 주택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제목은 도심 땅도 큰 폭으로 오른다라고 이제 지었거든요. 도심 땅도 큰 폭으로 오른다. 자, 왜 그러냐면, 자,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에서 하는 공공정비사업, 그 다음에 민간에서 하는 민간정비사업, 이런 게 저층 주거지역이 저층 주거지역이 멸실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신규 아파트로 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심의 땅이, 이 도심 내, 서울 도심에 있는 땅에 대한 희소성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예, 저층 주거지역이 대거 멸실되니까, 민간이든 공공이든. 그죠? 자, 거기에다가, 최근에 우리가 지금 빌라 시장 지금 상당히 지금 뜨겁죠. 지금 불장이죠. 빌라 시장. 예. 왜? 빌라 수요는 지금 엄청나게,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는 빌라 수요는 많이 늘어났는데, 이런 재개발로 인해서 빌라들은 계속 멸실되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도심의 땅은 점점 귀해지고, 그러니까는 빌라는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빌라 부지, 그러니까 어떻게 빌라에 대한 사업 부지도 지금 급감을 하는 거죠. 급감을. 예, 급감을 하다 보니까는 도심 땅이 지금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겁니다. 자, 거기에다가 지금 LH나 SH 등 이런 공공에서 지금 전세 시장이 너무 불안하니까 다세대라든가 오피스텔 매입에서 지금 매입 임대주택으로 지금 공급을 해준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공공에서 가져가는, 그러니까 민간에서 지었는데 공공에서 매입을 하는 거죠. 예, 민간들이 그러니까 공공에서 매입을 한다는 것은 민간에서 매입할 게 적어지는 거죠. 일반 수요자들이. 그죠? 그러면서 점점 이제 줄어드는 거죠. 자, 거기다가 최근에 우리가 도시형 생활주택, 예, 도시형 생활주택하고 그 다음에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 완화해준다고 했잖아요. 오피스텔, 그러니까 면적 기준을 높여서 바닥난방 바닥난방 허용. 그죠? 지금은 85제곱미터 이하까지 이제 바닥난방이 가능한데 지금 면적 기준을 더 높여서 거기까지 바닥난방을 허용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에도 지금 면적을 더 넓히면서 구획이 가능하게끔 지금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규제를 또 완화를 해준다고 하잖아요. 왜 완화해 줍니까? 자,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 비해서 아주 신속하게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에 비해서 빠르게 공급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아파트의 대체제가 될 수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를 완화를 해주면서 아파트에 대한 대체제 공급을 좀 신속하게 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것도 이제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제가 진짜로 드릴 말씀이 많은데, 조만간에 제가 요 주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 하나 갖고도 지금 상당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게 상당히 많거든요. 예, 이거는 다음에 제가 또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를 완화를 해주면 당연히 민간 시행사 입장에서는 땅을 많이 매입을 할 거 아닙니까? 땅을 많이 매입을 하는데 땅 가격은 또 계속 올라가죠. 땅 가격은. 그러니까 중요한 게 도심 땅이 큰 폭으로 오르는 거예요. 그럼 도심 땅이 큰 폭으로 오르면 새롭게 공급이 되는,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떤 건축물을 지을 때, 어떤 부동산을 지을 때, 건축물을 지을 때는 원가 개념이 토지 플러스 건축비인데, 이 땅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뭐예요? 원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원가가 올라가는 거는 나중에 분양가가 상승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다세대라든가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가격이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는 어찌됐든 떨어질 요인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떨어질 요인들이 지금 하나도 안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추석 이후에도 지금 아까 이제 그래프 보셨죠? 지금 1월부터 12월까지 줄곧 이렇게 지금 우상한 곡선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런 시장 자체가 지금 추석 이후에는 재개발 시장은 더욱더 좀 활성화될 것 같고요. 아파트 시장도 물건 장비 현상은 상당히 좀 심화될 것 같고요. 또 재건축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이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수요들이 꾸준하게 유입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대표적인 서민주택을 볼 수 있는 다세대라든가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의 대체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주택 같은 경우도 땅가, 그러니까 원가가 계속 올라가면서 가격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상당히 저도 이렇게 제가 이제 뭐 명절, 그러니까는 뭐 구정 이후에, 그 다음에 추석 이후, 그 다음에 해가 넘어갈 때 항상 전망을 해드리는데, 저도 이번에 이렇게 좀 제가 강의 자료를 만들면서 많은 고민을 했었거든요. 예, 고민을 했었는데,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떨어질 요인들이 안 보인다. 예. 그래서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좀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추석 명절 남은 추석 명절 가족들과 아주 행복하게 잘 지내시고요. 자, 그럼 여기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